낯선 나라에 시집간 딸,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딸의 전화. 딸의 놀라운 그 한마디에 은퇴를 앞둔 미국 명문대의 한 여교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안고 급하게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여정기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감동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60대 여교수 마이클라 그레이스예요. 어느 날 아침 몇 년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자 한 줄 주고받기도 조심스러웠던 사이였기에 갑작스러운 영상통화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화면 속 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동자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엄마, 나 서울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는 영상통화 너머로 울려 퍼졌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세상 모든 배경음이 꺼지고 그 말만이 내 귀에 맴돌았어요. 내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딸 클레어는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딸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병원 가운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눈앞의 화면이 이내 흐릿해졌어요. 그제야 저 아이가 제 손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녀 품 안의 아기, 작고 동그란 얼굴, 감긴 눈, 붉게 물든 볼. 그 생명을 보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름은 서희야. 서울의 이슬이라는 뜻이래. 딸은 말끝을 흐렸고 고지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논리와 판단을 무너뜨렸어요. 내가 지금껏 쌓아올린 견고한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어요. 저는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해 연구해왔고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설 땐 학생들이 조용히 경청했고 연구실 문을 열면 조교들이 일정표를 들고 줄을 섰어요. 나는 감정보다 구조를, 눈물보단 데이터를 더 신뢰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딸의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멈췄어요. 왜일까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딸 클레어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왜 하필 한국이야? 그게 내가 한 첫 마디였어요. 이국적인 문화, 남성 중심적 사회, 전통의 얽매인 가족 중심주의. 나는 한국을 낯설고 불편한 나라로 여겼고 내 딸이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이후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나는 무관심한 척하면서 사실은 거리를 두었어요.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나를 찾고 있어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1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발을 내디딘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고 곳곳에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하고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고 표지판은 4가지 언어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소화물은 몇 분 만에 나왔고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깔끔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혼란이 아니라 정돈됨이었어요. 동양은 혼란스럽다는 내 오랜 고정관념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기계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한 어떤 분위기.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공항 유리창 너머로 햇살을 바라봤어요. 이게 한국이야? 생각보다 훨씬 도시적이고 정돈되어 있고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바쁘지만 어지럽지 않았고 어딘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알던 세계는 틀렸을지도 몰라.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내 시야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딸 클레어. 그녀는 병원복 대신 포근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아이를 조심스레 안고 서 있었어요. 눈동자는 여전히 어릴 적 그 아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엔 엄마의 눈빛이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클레어.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가 서희야. 엄마, 서희의 할머니야. 나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반가워, 서희야. 내가 내 외할머니야. 차위지우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소아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 어떤 과장된 표현도 없이 조용하고 담백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넋을 놓고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진 풍경, 멀리 보이는 한강, 반짝이는 빌딩숲. 서울은 크고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이 도시가 내 딸의 삶이 시작된 곳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딸의 집은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벽에 붙은 스마트 패널, 공기청정기, 아이 용품이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 어딘가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몰랐던 딸의 삶, 내가 외면했던 가족, 내가 두려워했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요.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엔 단지 서희를 보기 위해 딸이 부른 그 한마디 때문에 짐을 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도시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내 예상을 점점 더 벗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계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처럼요. 그날 아침 나는 낯선 향기에 눈을 떴어요. 무슨 된장국 같은 냄새였어요. 분명 어제 저녁 딸은 나를 위해 특별히 바게트와 치즈를 준비했었는데 부엌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부엌을 보니 사위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클레어가 늦잠 좀 자라고 했어요. 제가 아침 준비 중이에요. 그 말에 나는 놀랐어요. 사위는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부엌을 정리하며 국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바쁜 병원 업무에 시달리는 그가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은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어요. 클레어가 출산 후에 미역국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역국은 한국에서 산모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라길래 제가 대신 끓여봤어요. 그의 말투엔 과장이 없었고 행동엔 어색함이 없었어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국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맛을 본 그는 다시 간장을 아주 조금 더했어요.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미역국이 좀 짠가 싶기도 해서요. 제 입맛이 센 편이라 나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바다의 향이 은근하게 스며든 미역, 고소한 참기름, 진한 국물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녹아있는 맛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위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놀라워요. 나는 정말로 놀랐어요. 한국 남자, 의사, 바쁜 일상. 내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부끄럽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전 요리 잘 못해요. 인터넷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근데 클레어가 좋아하면 뭐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서로 배우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서로 배우고 도우면서 살아간다.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 언제부턴가 가족은 나에게 책임의 대상이었고 감정은 조절해야 할 불필요한 변수로 여겼어요. 사랑이 아니라 구조 소개 역할처럼 여겼던 것 같았어요. 그 아침 나는 처음으로 사위지훈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내 딸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로, 한 여자의 동반자로,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딸이 선택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나는 그 미역국을 천천히 음미하며 다 먹었어요. 그 작은 아침 식사가 내 안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어요. 그리고 문득 딸에게도 말하고 싶었어요. 클레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말은 들리지 않게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내 마음엔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잠시 커피를 내리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클레어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박스 여러 개가 복도에 놓여 있었어요. 익숙한 브랜드의 아기 용품들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주문했는데 벌써 도착했네. 한국 택배 진짜 빠르지?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이라면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은 걸릴 물건들이 하룻밤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니? 여긴 다 그래. 심지어 어떤 건 몇 시간 만에 와. 아기 기저귀 같은 건 자정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해. 나는 박스를 열며 생각했어요. 이 낯선 나라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전통에만 묶인 줄 알았던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세심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 가진 현대적인 속도와 정교함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클레어가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오실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 나는 긴장했어요. 한국의 전형적인 시어머니를 떠올렸고 나를 평가하려 오는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등장한 사람은 내가 예상한 전통적인 시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어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선글라스를 이마에 걸친 채 경쾌한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김밥이 든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라 맞으시죠? 저 클레어 시어머니 김명자예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나도 모르게 허리를 반쯤 굽히며 인사했어요. 그 순간부터 나의 방어벽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 좋아서요. 아기랑 산책할 겸 점심 싸들고 왔어요. 마이클라 씨도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밥은 무난해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와 익숙한 손길로 상을 차렸어요. 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그녀가 건넨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깨씹 향과 달걀, 약간의 단무지 맛이 기묘하게 어우러졌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었어요. 한국 김밥 어때요? 조금 독특하죠? 저는 예전부터 이거 싸는 걸 좋아했어요. 맛보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음식이니까. 그녀는 음식을 마음이라 표현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엔 각자 자녀를 키운 이야기, 그리고 점점 깊은 대화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낸 이야기, 새벽마다 장사를 나가야 했던 시절을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뭐든 직접 해보고 가족끼리 부대끼면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가족과 부대껴 본 적이 있었을까? 딸이 아기였을 때도 나는 늘 논문 마감과 학회 준비로 바빴어요. 아이가 울 때 대신 달래준 건 베이비시터였고 클레어가 첫 발표를 했을 때도 나는 해외 컨퍼런스에 있었어요. 김명자의 말과 눈빛은 나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마이클라 씨, 이번 주말에 김장해요. 같이 해봐요. 김치는 손으로 담그는 정이 있어야 맛이 나요. 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김장을 같이 한다는 것, 그것도 손으로 직접 재료를 만지는 일은 내게 너무나 낯선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거절하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았어요. 해볼게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말에 김명자는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잘했어요. 마이클라 씨, 김치 담그면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그녀의 농담에 나도 웃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속에서 나는 점점 낯설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만 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희를 품에 안고 있는 클레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아이의 숨결이 이토록 따뜻하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쩌면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정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었어요. 정. 미국에는 없는 단어, 번역되지 않는 마음. 나는 이제 그걸 배우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낯설게. 그러나 분명히 김장날은 생각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어요. 김명자 여사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쓴 배추들이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환한 앞치마를 두른 김명자 여사는 마치 지휘자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마이클라 씨, 이건 제 딸 지영이, 이건 작은 며느리 수진이. 오늘은 다 같이 김치 담그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나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고 나는 어색한 인사를 건네며 앞치마를 받았어요. 손끝에 힘을 주며 배추를 들어올리는 것이 이토록 낯설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선 항상 위생장갑으로 모든 걸 처리했지만 이곳에선 손이 재료와 직접 만나야 한다는 듯 모두 맨손이었어요. 김치는 손맛이에요. 장갑 끼면 그 맛이 안 나요. 김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결국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배추에 양념을 넣기 시작했어요. 매콤한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의 향이 코끝을 톡톡 찔렀지만 이상하게 거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렬한 향이 나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입 사이사이에 넣어줘야 해요.
김치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녀의 말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인생에 대한 조언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서툴게 따라하며 물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매년 다 하세요? 그럼요. 이게 우리 집 전통이에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딸, 이웃까지도 불러서 같이 해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마음도 많이 가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내 삶엔 이런 공동의 노동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개인의 몫이었고 효율과 생산성이 기준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정성이 기준이었고 함께함이 가치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치에 갓 지은 밥, 구운 고등어, 된장국이 차려졌고 모두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김치 담그는 게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김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김장하면서 울기도 해요. 마음속 응어리들이 다 풀리거든요.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마이클라 씨도 힘든 시간 많았을 거예요. 미국에서 혼자 클레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또 딸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도 쉽지 않았겠죠.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김명자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이었고 그 공감은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어요. 나는 클레어가 참 대견했어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있었어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의 노력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딸은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김장을 마무리하고 서로의 손을 들어보았어요. 모두의 손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김명자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손 같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느꼈어요. 이 손은 더 이상 이방인의 손이 아니었어요. 이 붉은 물들은 단지 고춧가루의 색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진 흔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담근 김치를 조금씩 통에 담아 이웃집에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김명자 여사는 나에게 작은 반찬통을 건네며 말했어요. 마이클라 씨, 이건 우리 옆집 할머니께 드릴 거예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데 김치만큼은 매년 꼭 드려야 마음이 놓여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배를 누르자 문이 열렸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새겨진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이고, 명자야, 오늘도 왔구나. 이분은 외국에서 클레어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늘 김장같이 하셨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외국에서도 김장해? 참 세상 좋아졌네. 고마워요. 낯설지 않게 해줘서. 김치통을 받아든 그녀는 문 안쪽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작고 단정한 거실에는 사진이 가득했어요. 한켠엔 고인이 된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작게 켜둔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생전에 김치를 좋아했어요. 손수 담근 건 더 좋아했지. 내가 손목이 안 좋아져서 이젠 못 담가요.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도 명자야가 매년 김치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겨울이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끝이 떨리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정이란 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와주고 나눠주는 그 손길이 바로 정이에요. 그걸 마이클라 씨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생면부지의 이웃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내게 정을 나누어주는 이 순간. 그게 무엇보다 큰 감동이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언제든 놀러 와요. 김치 같이 먹어요. 외국 분도 김치 좋아하게 된다니까.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이곳에서 진짜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클레어는 김치 담근 내 손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엄마, 손 다 빨개졌네. 힘들었지?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긴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무언가 함께한 느낌이랄까.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우리는 그날 저녁 김치를 꺼내어 함께 시식했어요. 아직 익지 않았지만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김치 속엔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클레어가 내 방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내가 한국 와서 처음으로 혼자 울면서 쓴 편지야. 보내려다 말았는데
지금은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은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루 종일 한국어가 들리고 모든 게 낯설고 무서울 때마다 엄마가 그립고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 보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삶인데도 자꾸 흔들려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나의 가족이 생길 테니까요. 나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홀로 이국 땅에서 얼마나 버텨왔는지, 얼마나 울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 지금은 괜찮아. 지훈도 있고 서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을 허물고 진짜 모녀로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나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치며 이렇게 썼어요. 손으로 버무린 김치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만났다. 그건 낯선 문화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관계, 정, 그리고 함께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딸의 편지를 통해 나는 한 아이의 엄마로 이제서야 제대로 서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딸과 사위는 분주했고 손녀 서희는 오늘따라 더 유난히 나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작별의 기운은 언제나 공기 중에서 먼저 느껴진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별은 늘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었어요. 아침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게 된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어제 담갔던 김치가 올라와 있었어요. 김명자 여사도 일찍부터 오셔서 김밥을 말고 계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출출할 때 드세요. 이건 손수 만든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더 많은 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잘 지내요. 잊지 마요. 다시 와요라는 따뜻한 인사들이 눈빛에 묻어 있었어요. 나는 김밥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김치도, 김밥도, 따뜻한 마음도요.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엔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식사와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짐을 다 챙기고 문 앞에 서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옆집 할머니였어요. 한 손엔 내가 전날 준 김치통, 다른 손엔 손수 뜨개질한 예쁜 수세미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돌려주려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짠 수세미예요. 감사의 표시예요. 짧은 인연이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요. 나는 수세미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 나라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수세미, 집에서 설거지할 때마다 한국의 정을 떠올릴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답고 정성스러운 수세미 하나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어요. 떠나는 이의 마음에 자리를 남긴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날 오전 딸과 함께 잠깐 마트에 들르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김치 냉장고를 보러 간다는 이유였죠. 한국의 마트는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신선식품 코너에는 다양한 반찬과 김치 종류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시식하고 고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카페 코너였어요. 무료 시음대에서 종이컵에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받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순간 나는 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부드럽지?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커피예요. 달달하고 진한 맛이 있어서 아침마다 꼭 한 잔씩 마셔요. 나는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바쁜 걸음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매장 직원도 지나가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오가는 공간이었어요. 딸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여긴 이런 게 많아요.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사람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줘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 그 믹스커피를 선물용으로 몇 상자 구매했어요. 미국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맛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단지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따뜻함과 정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시스템도 사람도 서로를 위한 배려가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은 간판들과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하늘빛까지도 이 도시에 묻어나는 정이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사위가 내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다음엔 여름에 오세요. 한국의 여름도 참 멋져요. 서희랑 바닷가도 가야죠. 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오래도록 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엄마와 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여정이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소녀 서희는 나를 향해 작고 통통한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나는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봤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가방에서 김명자 여사가 준 김밥을 꺼내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곧이어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품어준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고향에서 또 다른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미국은 나를 키워준 고향이고 한국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더 이상 예전의 공허함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멀리서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가방 속에서 김치통 하나가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어요.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은 내가 김치랑 밥 먹었어. 아직은 서툴지만 곧 된장찌개도 도전해볼게. 서희에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창밖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 안에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를 키워준 곳, 다른 하나는 나를 이해해준 곳. 그리고 그 두 고향 사이에서 나는 지금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딸과의 잃었던 마음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정이란 그렇게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데워주는 거였죠. 여러분은 언제, 어떤 순간에 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